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0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을 좀 깊게 까칠하게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뭐 영화 자체나 뭐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라 배우 인물에 대한 걸 가져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배우 구교환 씨 요즘에 인기가 진짜 많던데 여기저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여가지고요. 준비하면서 좀 신나더라고요. 뭐 올해 뭐 출연작들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네, 지금 가장 뭐 핫한 배우라서 네. 캐스팅이 줄줄이 줄 서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금 차기작으로 이야기 나오는 작품이 3편 정도 있습니다. 네. 하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인 괴이에서 괴짜 고고학자, 영화 탈주의 냉철한 어떤 북한 군인, 네.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길복순에서 A급 킬러, 이렇게 이제 3가지 캐릭터를 출연할 거라고 전혀 발표가 다른 났는데요. 캐릭터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영화 탈주에서는 이재훈 배우와 호흡을 맞추기로 했고 예. 길복순에서는 전도연, 설경구, 이솜과 호흡을 맞출 예정이라고 해서 대중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들과 함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 상반기에 공개될 예정인 괴이가 제일 궁금한데요. 가장 먼저 이제 시청자들이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영화 부산행, 반도, 그리고 드라마 지옥을 연출했었던 연상호 감독이 각본을 쓴 작품이고요. 한 마을에 이제 미스터리한 귀불, 그러니까 귀신 들린 불상이 발견되고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괴짜 고고학자가 이 귀불을 조사하게 되면서 뭔가 믿지 못할 괴이한 현상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구교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기대를 좀 하게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인기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연기를 잘하긴 하는데 사실 뭐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뭐 요즘에 너무 많아서 네. 아주 뭐 완전 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연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하는 그렇죠. 거고요. 워낙에 이제 팔색조 같은 배우이고 또 사람이기도 해서요. 보시는 분들마다 구교환 배우의 매력을 좀 다르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교환 배우는 역시 비주얼 배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때 비주얼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단순히 얼굴이 잘생겼다 하고는 좀 다른데요. 네. 얼굴 생김부터 몸의 전체적인 비율 그리고 어떤 자세 같은 것들까지 다 합쳐서 보면 구교환 배우에게는 약간 홍콩 영화 전성기 때 만나볼 수 있었던 홍콩 배우 느낌. 그러니까 이국적인 이미지가 확실히 이국적인 이미지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루하지 않은 새로운 비주얼이라는 점이 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구교환 배우의 매력을 한 가지만 더 꼽자면 그가 세계를 대하는 굉장히 유연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던 좀 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시네21 유튜브 채널에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구교환 배우가 이제 김혜리 기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실존 인물 중에 누굴 연기해보고 싶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구교환 배우가 뭐라고 답하냐면 실존 인물을 연기한다면 가수 이소라 씨를 한번 연기해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소라 씨가 노래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힘을 느낄 수 있고 그걸 한번 내가 표현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는 꿈의 제인이라는 작품에서 이미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고 호평을 받았던 어떤 적이 있기도 했지만 뭐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고 있지 않은 배우가 가진 어떤 유연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연함이 우리가 종종 이제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구교환식 유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유머가 있는데 그런 유머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구교환 배우 같은 경우는 배우일 뿐만이 아니라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편집도 하고 제작도 하거든요. 다양한 포지션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어 온 사람인데 이런 유연한 세계관이 자기 작품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출연할 작품을 고를 때도 좀 영향을 미치는 그렇겠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해석하고 구현하는 데도 사실 영향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교환의 작품을 보면 뻔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신선하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한국에 있는 흔한 그런 남자 배우의 이미지하고는 좀 다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뭐 예. 남자 배우들과 막 비교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네. 확실히 그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면 한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전형적인 어떤 멋진 남자의 그렇죠.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 그 이미지에서 벗어난 모습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것에 또 배우로서 본인이 관심이 있다는 점에 주목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교환 배우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 모가디슈를 보면 네.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조인성 배우와 구교환 배우가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있어요. 주먹 다짐을 막 하는데 이게 이제 조인성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는 모가디슈 주재 남한대 사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사관이고요. 그렇죠. 구교환 배우는 북한 대사관에서 그렇죠. 근무하는 참사관이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영화를 보면 북한 사람들을 굉장히 로봇처럼 잘 싸우고 남한 사람이 뭔가 약간 허당기가 있고 그렇죠. 하지만 형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뭐 이런 식의 관계들이 보여지는데 이 영화에서는 구교환 배우가 조인성 배우를 한 대도 못 때립니다. 굉장히 뭐랄까 크게 소리만 지르고 네. 계속 맞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이성적이고 잘 싸울 것 같은 얼굴을 하고서는 계속 실패하는 네. 어떤 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한국 영화에 잘 없는 캐릭터라서 맞아요. 유승환 감독이 굉장히 재미있게 캐릭터를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구교환의 몸을 입음으로써 또 관객들한테 완벽하게 전해지는 거죠. 특별함을 전달해주기도 하고 설득력을 가지기도 하는 거죠. 네. 아예 그 모가디슈를 봤는데도 그 구교환 배우였는지를 모를 정도. 네, 굉장히 또 이미지 변신 너무나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네. 저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게 구교환 배우였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독립 영화에서부터 출발해서 상업 영화의 조연, 뭐 OTT의 드라마, 뭐 많은 그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는데 가장 좀 주목해볼 만한 많은 작품 속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건 어떤 작품이라고 보세요? 제가 뭐를 한 편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구교환 배우가 출연한 작품을 2편이나 이미 되게 했나요? 정성 들여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DP하고요. 예. 킹덤 아신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 외에 모가디슈나 반도는 또 너무 청취자들께서 많이 아시니까요. 맞아요. 오늘은 독립 영화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이 4편, 그러니까 많이 알고들 계시는 이 4편 중에서 구교환의 매력에만 방점을 찍어서 딱 한 편만 골라라. 네, 골라라 하면 저는 반도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재미있는 게 반도에서 구교환 배우가 주인공이 아니고요. 몇 장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왜 꼽으셨죠? 근데 반도를 보고 나온 관객들이 반도 주인공이 구교환인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배역이지만 포션은 작은데 그만큼 존재감이 어마어마했다. 인상적이었군요.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린 2편의 독립영화 중에 첫 번째 작품은요. 2009년 작품인 남매의 집이라는 영화입니다. 네. 늑대소년, 승리호 등을 연출한 조성희 감독의 중편 영화인데 한 40분 정도 되는 이 남매의 집이 공개된 그 해에 한국의 단편 영화제 서킷을 완전히 강타했었고 영화 관계자들이 약간 충격을 받았었던 영화예요. 그렇군요. 뭐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다. 대중들은 잘 모르지만. 네. 그리고 칸느 영화제의 이제 시네 파운데이션이라는 분야에서 3등을 차지하기도 했던 작품인데요. 네. 영화는 종말이 닥쳐온 어떤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쯤 된 오빠 철수와 미취학 아동인 동생 순이가 보호자도 없이 단둘이 반지하 방에 살고 있고요. 아침마다 아버지한테서 똑같은 내용의 전화가 계속 걸려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안 계신 상황인데요. 네. 그 전화 속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집 안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아침마다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반지하 방에 있고요. 카메라도 영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집 안에만 있습니다. 네, 비용은 참 안 들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경제적인 영화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관객도 아이들도 집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알 수 참 없는데 궁금하겠네요. 뭔가 네. 불길한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정체를 알 수 없는 3명의 남자가
남자가 집에 들이닥치고요.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막 이렇게 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을 지키고 있는 철수는 동생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군분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 내내 굉장한 긴장감이 그렇겠네요. 도는데요. 네. 그랬을 때 구교환 배우는 누구를 연기하냐면 이 집에 들이닥친 괴한들의 우두머리인 라오우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교환 배우의 어떤 얼굴, 그러니까 불안한 듯 화가 난 듯 하지만 넋이 나간 듯한 어떤 이제 불안감 같은 걸 구교환 배우 굉장히 잘 구현을 하고 영화의 긴장감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에서 이후로 이제 2010년대에 단골 주제가 됐다고 할 수 있는 파국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어떤 작품으로 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고요. 두 번째 작품은 매기라는 영화인데요. 네. 이 영화는 이제 2019년에 개봉을 했던 작품입니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국가인권위에서 청년 문제를 주제로 무거운 인권 영화 말고 경쾌한 인권 영화를 좀 만들어달라라는 요청을 이옥섭 감독이랑 구교환 배우에게 하고요. 그래서 이옥섭 감독이 연출을 맡고 구교환 배우가 제작과 주연을 맡아서 함께 작업을 한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는 함께 썼다고 그렇군요. 하고요. 이야기 자체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주영 배우가 연기한 간호사인 윤영 씨인데요. 네.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의 청년 여성입니다. 윤영 씨의 남자친구인 성원 씨를 구교환 배우가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어느 날 윤영 씨한테 성원 씨의 전 여자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원이한테 맞은 적이 있다. 그래서 윤영 씨가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나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고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 남자인데 과연 저 남자가 데이트 폭력을 저질렀을까? 아닐까? 어딜 믿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이옥섭 구교환 커플의 어떤 독특한 작품 세계 안에서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다루면서 그러네요. 우리는 또 어떻게 피해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저한테 이 작품이 굉장히 좀 특별했었던 건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청년 문제라고 하면 대체로 남성 청년의 문제라든가 노동의 문제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뤘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좀 흥미로운 세계를 펼쳐 보였었고요. 이 2019년이라는 해가 김보라의 벌새, 윤가은의 우리 집 같은 영화들이 개봉했었던 해였어요. 여성 감독들의 어떤 면에서의 약진이 보였던 그 해였어서 그 해에 함께 개봉하면서 한국 여성 영화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작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옥섭 감독 얘기를 해주시니까 구교환 배우하고 유튜브도 두 분이 같이 하고 있고 활동을 파트너십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옥섭 구교환으로 유튜브 검색을 해보시면 이 채널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네, 이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관객으로선 참 고마운 만남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채널에 들어가시면 로미오 눈을 가진 죄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구교환 배우의 어떤 홍콩 배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고 있습니까? 그 이국적인 이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드는 작품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시대나 사회보다는 확실히 개인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경유해서 우리가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잘 드러내는 이미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한다는 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영화들의 이미지, 비주얼적인 측면이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적인데 맞아요. 색을 선명하게 사용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편이기도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합니다. 같지 않은 느낌이 있는. 그래서 또 이국적인 이미지가 살아있기도 그렇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특징들을 다 이제 합쳐놓고 보면 저는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이 이옥섭 구교환 팀이 만드는 작품들은 드라마도 환타지처럼 만들고요. 환타지도 드라마처럼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매기 같은 영화의 경우에는 진짜 물에서 사는 매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매기가 나레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매기가 나레이션을 한다는 건 너무
좀 환타지죠. 상식적이죠. 그렇죠. 환타지죠. 그렇죠. 근데 네.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고 진짜 매기가 나레이션을 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 연애 다큐라는 작품이 있는데 네. 이 작품은 정말로 그냥 남녀 간의 연애를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다큐멘터리 형식도 조금 차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타지가 전혀 아닌데도 영화를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약간 이게 현실과 유리되면서 환타지 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항상 그 반대쪽을 더 강화시키는군요. 네, 이 경계를 이미지를. 넘나드는 네. 것에 이 구교환 배우도 굉장히 특장이 능하고 있고. 예, 네. 이옥석 감독님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구교환 배우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 또 이런 과정을 거칠 배우들 네. 꼽아보신다면 구교환 배우랑 좀 비슷한 배우를 하면 꼽아보라는 질문을 보고 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떠온 배우가 누구였냐면 DP로 이제 기대주로 급부상하고 있고 최근 구경이에도 출연을 하면서 굉장히 네. 큰 사랑을 받았던 조연철 씨입니다. 구교환 배우와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네. 조연철 배우 역시 단편 영화 연출을 했었고요. 전형적이지 않은 남성상을 연기를 하는데 또 놀라운 연기력, 개성 있는 연기로 주목을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구교환 조연철의 조합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는 조연철 배우가 연출한 네. 댐프시롤 참회록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복서에 대한 영화인데요. 그렇군요. 이 영화가 나중에 이제 판소리 복서라는 장편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단편이 진짜 인상적이에요. 그래서